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적은 1962년 발행된 현대문학 8월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2년 8월 1일 발행된 현대문학 8월호를 바탕으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9번째 1962년 발행된 현대문학 8월호.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62년 8월 1일 발행된 월간 현대문학 8월호가 되겠습니다. 이 책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걸쳐 하나원 시인의 산문 인생 잔고와 여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1962년 8월 1일 발행된 현대문학 8월호 구성표를 보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 8월호 구성표. 발행인 김광수. 발행일 1962년 8월 1일. 발행처 현대문학사. 정가 40원. 글 수록수 하나원 시인의 산문 인생 잔고와 여권 1편 수록. 표지 녹색 바탕에 김한기 화백의 한글 응자를 형상화한 도형 삽입. 차례 148페이지 인생 잔고와 여권 산문 1편 수록. 본문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걸쳐 인생 잔고와 여권 산문 1편 수록. 페이지수 277페이지. 지질 누런 지질에 대체적으로 야구하다 하겠습니다. 특성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뒷속지 등록지 수록. 그러면 진행자가 유튜브에 방송한 하나원 시인의 산문 인생 잔고와 여권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잔고와 여권 하나원. 파티에 초대되면 언제나 나는 동화할 수 없는 어떤 금기 같은 상대방의 태도에 불쾌감을 가득 안고 돌아온다. 여기 동화라는 말은 본디 성질이나 성격이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강원예술제에 참석하는 일만 해도 우리 문인 일행 중에도 동행하면서 나를 경원하는 태도에 멸시를 느끼면서 춘천 여행을 하였다. 나는 분명히 나병을 완치한 사람으로서 정부 시책에 따라 3년 전부터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대부분 측은 나를 혐오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혐오라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합니다. 춘천에서 풀리지 않는 심정에 침잠하고 귀사하였는데 미 대사관 김 통역관이 왔다 갔다는 사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침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침잠은 일본식 한자로서 물속에 잠김 또는 생각에 잠긴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 파티 초청장을 내민다. A. 란돌 L이라는 부인명으로 5월 29일
사오 6시 반 미 대사관 8호 관사에 오라는 것이었다. 당일 직접 전화까지 오곤 하였다. 나로서는 미국인의 이런 파티에 초대받은 것이 처음이라 하겠으며 나는 춘천의 우울한 심정이 가시지 않은 터에 참석을 사양하였다. 그러나 이 파티의 주빈이 나라 하면서 기어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 세단차에 앉아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 관사로 미끄러져 간다. 털털거리는 차만 타다가 이 세단차를 타는 기분이란 마치 신나게 미끄럼질하는 스케이트 탄 것 같다. 위험 갖춘 수위인 미 헌명의 눈초리의 주시를 받으면서 차는 푸른 잔디 깔린 정원으로 우회하면서 관사 앞에 선다. 현관에는 아다 씨와 그의 노 부인이 반가운 국제적 미소로서 나를 영접하며 그들이 악수를 청한다. 나는 굳은 악수를 하고 또 렌자와 부처가 내미는 손에 악수를 하였다. 파티는 우선 가든 파티로서 시작되었다. 모인 사람들이란 오영진, 신상옥, 김기영, 변혜숙, 최은희, 최삼, 김웅, 김선영 제시의 면면들이었다. 여기서 오영진이라는 사람은 해방 이후에 시집 가는 날, 하늘은 나의 지붕, 종이 울리는 새벽 등의 작품을 낸 극작가이고 시나리오 작가이고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호는 우천으로서 평양 출신이고 민족 지도자 오윤선 장로의 3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신상옥은 해방 이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연산군, 빨간 마오라 등의 작품에 관여한 영화인으로서 영화 감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였으며 본명은 신태서입니다. 김기영 씨는 1919년부터 1998년에 돌아가신 한국의 영화 감독이고 1957년에 열차, 1958년에 초설, 1959년에 10대의 반항이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입니다. 변혜숙은 영화 배우였고요. 그 다음에 최은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배우였고 1947년 신경균 감독의 새로운 맹수로 데뷔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활약하였습니다. 1954년 신상옥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한때 부부로 살았고 또 북한에 납치되기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삼은 1963년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감독은 민경식이었고 출연자들은 신성일, 차유미, 이민자, 박엄, 장동휘, 최남현, 허장강, 추석양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김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김웅은 하나운 역을 맡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선영이라는 여배우가 참여를 했는데 김선영은 알로 잘 알려진 하나운의 애인 이혜경 역을 맡은
한아원 시인의 애인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파티의 취지가 미국 공보원에서 나의 생애의 전기 영화 황토길의 촬영이 끝난 축하연인 것 같다. 이 영화는 학대받는 나환자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인류애에서 제작한 것이다. 나병은 국제 나해의에서 절대적으로 완치한다는 결의를 하고 완치한 환자를 해방시키고 사회 복귀를 시키며 사회 참여도 시키고 있는데도 이 나라의 실정은 아직도 기아와 학대의 동물 이하의 취급을 한다. 의학이 나병에서 승리한 세계의 조류는 마침내 혁명정부에서 작추부터 완치자의 퇴원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작추라는 것은 어제 작자와 가을 추자를 써서 지난해 가을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립하려면 불가피하게 사회와 인간과 접촉을 하여야 할 텐데 세상은 이 완치자를 마치 접촉 금기처럼 경험하고 있으니 현실은 나병을 고치나 마나 하는 판이다. 나병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기 전에는 나병은 근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학대하면 할수록 나병은 만연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진리를 얻고 있는 것이 세계 군화사업가의 결론이다. 여태까지는 나병에 걸렸다는 그것만으로 나환자를 무진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 학살마저 다반사로 하였다. 이런 이가 시리던 것과 오늘 밤의 파티와 대조할 때 나는 흐느끼는 감격에 묻히면서 한없이 울고 싶었다. 꼭 한 사람의 구실을 같이 하게끔 하여주는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수루 응수는 나에게 많은 술을 먹게 하고 양주의 독한 순환은 나에게 기쁨의 명정을 돋우고 있었다. 여기서 명정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몹시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은막의 여왕 최은희 양이 나를 축복한다고 나의 시도 낭독을 하고 또 노래도 하곤 뜨거운 악수를 주는 것이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나의 영화 황토길이 전 세계에 상영할 영문 나레이션을 들려준다. 음악은 듣건대 미국인 헤이문이 작곡하였다는 악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시가 영문 번역이 된 영역시를 처음 듣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영화 속에서 낭송된 영역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all die to be a bluebird flying across the blue sky. I shall die to be a bluebird flying over the blue hills. I will sing a blue song. I will cry blue cries. What price is the life? What value a medicine whose bringing brings us? 소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잘 들어보셨나요? 융담이 깔린 넓은 응접실은 가구와 형광 등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서 아다시나 렌자시가 나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융담이라는 것은 첨모 조직으로 된 모성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카페트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양탄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 번인가 미 대사관이나 미 공보원에 출입할 때마다 그들은 친절이 지나치리만치 하는데 우리나라의 관공서에 갔을 때에는 대개 멸시의 눈초리를 부라린다. 나와 나의 것에는 이제는 낙윤이 절대로 없는 것이다. 만약 있다 손치더라도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쉽사리 전염이 되는 병이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아직도 낙연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문단과 잡지와 신문은 어찌된 일인지 냉대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평신조도하여 원고 청탁의 구걸, 행각은 하고는 싶지 않다. 여기서 평신저두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용서를 빌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춘다. 그런 뜻입니다. 발표 봉쇄를 당해도 좋다. 이제 나의 인생 잔고의 장고를 갖고 나에게 남은 인생 여건을 행사하려고 미 대사관 측과 비자 교섭을 하였다. 여기서 장고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장고는 장부상의 수지, 계산을 하는데 일본식 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여권 교섭과 여비만 마련되면 나는 가고픈 푸른 하늘을 날라 파랑새처럼 자유를 호흡하며 세계 일주를 하며 한국의 나환자의 인권 획득을 위하여 일해보겠다. 5월의 밤은 길었다. 손들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이별료한다. 채은이 양은 내 손을 붙잡고 나의 행복을 빌어준다. 이별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별을 고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다씨는 더 놀다 가라고 나를 붙잡는다.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나는 그 의기에 감격하여 술을 마구 먹었다. 눈물 찬 나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다. 내가 잔류하는 바람에 나의 역을 한 김웅씨와 나의 애인 역의 김선영 양도 남아있다. 우리들의 술잔은 철철 넘고도 쉴 새 없이 따르고 아다씨와 렌자씨를 얼싸안고 모두들 나의 울음을 듣고 있는 밤이었다. 11시가 훨씬 지나서 렌자 부처가 운전하는 세단차에 탔다. 뒷칸에는 나와 나의 애인 역인 김선영 양이 나란히 앉고 있다. 차는 네온불 찬란한 거리로 달린다. 술에 만취가 된 나의 감각은 어느 궁전으로 결혼식장으로 달리는 것 같다. 그녀의 화려한 한복 차림은 나의 신부라 하여도 좋았다. 김양을 그녀의 신당동 집까지 모셔다주고 차는 미도파를 거쳐 나의 출판사가 있는 명동에서 멎었다. 정말로 40여 년 동안 투병에 승리한 이 밤의 개가는 기쁘기도 하지만 눈물 쏟아지는 슬픔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개가라는 말은 큰 승리나 성과를 뜻합니다. 이제 나의 황혼마루턱에 서서 나의 인생의 잔고를 헤어보면 장고가 얼마 없는 시간을 갖고 나의 신생의 여건으로 가야 하는 길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첩첩산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겹겹으로 덮인 산속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원 시인의 산문
인생 잔고와 여권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 산문 속에는 하나원 시인의 솔직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언급이 가슴 아프게 하네요. 이미 3년 전 나병으로부터 완치가 되었음에도 한국인들은 버러지를 보는 듯 취급하는데 미국 대사부부는 진정으로 차별 없는 인간으로 대해주니 얼마나 그러한 세상으로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현대문학의 발행인 김광수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1925년 출생하여 2013년 2월 24일 노환으로 향년 90세에 별세했다 합니다. 김광수님은 1962년 당시 발행인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현대문학의 자매지인 시문학이 1971년 창가되어 1973년 6월호까지 발간되었는데 그 당시 발행인이 김광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예월간지 현대문학을 50여 년 동안 발행해 오면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단의 발전을 위한다는 신념 하나로 이끌어왔지요. 대한교과서 하면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 역사의 대명사처럼 통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문학 600호를 발행할 만큼 문단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겠는데요. 60년대에는 현재 40 내지 50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추억의 어린이 잡지 새소년을 발행했다 합니다. 대한교과서의 김광수 회장은 최근 이 같은 역사를 담은 회고록 나의 뜻 나의 길 대한교과서 간을 펴냈다 합니다. 그는 원래는 회고록 발간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지만 현대문학 50년 나이 8순 또 대한교과서 창립 60전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겨달라는 주의의 권고가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6.25 때 인민군에 의해 문을 닫았던 일, 부산의 피난가 교과서를 찍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은 멈출 수가 없지요. 그는 1925년 전북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삭골마을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합니다. 1938년 무풍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서 중학 강의록을 공부하다가 가출, 서울로 올라왔다 하네요. 이때 우석 김기호 선생을 만나 부자의원을 맺었다 합니다. 대한교과서는 1948년 양아버지 우석에 의해 설립됐다고 하고요. 김 회장도 이때 대한교과서 창립사원으로 참여했다 합니다. 6.25로 서울이 함락되자 대한교과서 기능이 중단됐고 김 회장은 의용군으로 끌려가던 중 가까스로 탈출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합니다. 이후 국민방위사관 1기로 임관하여 참전했으며 육군 격리학교 보급학교로 제대했다 합니다. 52년 해군 당국의 도움을 받아 부산에 교과서 공장시설을 세워 부활했다 합니다. 서울로 돌아온 창업자 우석은 54년 현대문학사를 설립하였고 1961년 김 회장은 창업주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하네요. 이어 어문각 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한국잡지발행인협회 이사장 등의 직함을 가졌다 합니다. 64년에는 새소년을 창간했다 하고요. 당시 새소년은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합니다. 그는 출판 인생에 의해 국회의원을 5차례나 지내 정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73년 무소속을 시작으로
15대 국회의원까지 5선 의원을 지내면서 한국국민당 부총재, 자민련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2년 발행된 대풍신약 2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6년 12월 20일 발행 예정인 파랑새 제14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하나원 시인께서는 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